연결고리 주제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테슬라입니다. 목표 주가 $3,000 가능? 예. 테슬라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사실 어제 시장 보면은 네. 이 미국 시장에서 대형 기술주들만 사실 강한 흐름이 네. 나오게 됐습니다. 뭐 델타 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 그리고 테이퍼링이 늦춰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대형 기술주들만 이슈적인 측면이라기 보기보다는 일단 상승이 나왔었고 그에 따라서 뭐 이슈적인 측면이 약간씩 곁들여져 있었었는데 그 두 가지를 좀 잡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캐시우드가 사실 이 테슬라의 주가가 $3,000까지 갈 수 있다라고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뭐 지금이 사실 한 $752이니까 몇 배를 뛰어야 되는 앞으로도 뭐 갈 길이 멀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동사가 이제 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이 $3,000까지 이제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이 점유율 확대가 주요한 이 전망치의 상향에 대한 전기차에서. 부분이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17년부터 지금까지 꽤 큰 폭으로 지금 점유율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이제 점유율의 확대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긍정적이고 그 이후에도 이 테슬라가 이 기본 시나리오를 이제 캐시우드가 세우고 있는데 그 시나리오를 달성을 하게 되면은 네. $3,000를 가능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도 캐시우드가 이 테슬라가 이제 이 액면 분할하기 전에도 이 몇천 달러 이상까지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항상 높게 부르는군요. 네.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코웃음을 쳤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네. 어느새 이제 액면 분할을 하고 이제 $900까지 가게 되면서 그렇죠. 일부는 사실 도달을 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주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2025년 내로 이 캐시우드는 테슬라가 500만 대에서 1000만 대의 이 차량 인도 대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앨런 머스크 CEO가 이제 답변을 이제 오늘 나오게 됐었는데요. 예. 이 동사의 실행력이 뛰어날 시에는 테슬라가 주가가 이제 목표 주가의 3,000불에 이를 것이다라고 직원들에게 전했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CEO도 한번 숟가락을 더 얹네요. 네, 뭐 일론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예. 워낙 이제 마케팅적으로 좋고 그리고 그렇죠. 이 대중의 이 이목을 집중시킬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의 바라보는 눈은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베진가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초기 진입으로 인해서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이 우위를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 격차를 크게 가져가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네. 이 시장 조사업체에서는 이 테슬라가 미국에서는 점유율이 상당히 절대적인 부분이 있게 되는데 예. 유럽에서는 이런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사들이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예. 경쟁사들이 계속적으로 이 전기차 관련돼서에 대한 이런 출시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네. 수치상으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나오고 있나요? 미국에서는 이제 점유율이 2020년도에 79%였어요. 예. 그리고 거의 다네요. 2021년도 상반기에는 71%로 살짝 떨어지게 되지만 아직까지도 뭐 절대적인 수치를 그렇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이 작년도 보게 되면 점유율이 10.3% 정도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는 6%대로 떨어지게 돼요. 조금 빠르네요. 네, 예. 그만큼 이 지위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네. 1위에서 이제 4위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폭스바겐이 10% 넘는 점유율을 가져가게 되면서 사실상 1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렇군요. 그리고 BMW가 8%대 그리고 다임러가 8%대가 나오게 되면서 독일의 3사들이 유럽 지역에서는 역시나 강세를 이제 그렇게. 보이게 예, 되는 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 테슬라가 이러한 점유율을 더욱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무언가 또 다른 게 나와야 줘야 될 그렇죠.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역시나 자율주행 쪽이 이제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테슬라 CEO가 어젠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 운전대하고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2.5만 불에
보급형으로 2023년도에 출시할 계획이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라고 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점유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자신들은 전기차가 아닌 이제는 자율주행차로서 이러한 점유율을 다시 한번 올리겠다. 먼저 더 선두 이 지위로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보급형 전기차 모델 2 같은 경우에는 네. 모델 3보다 좀 작고 가벼운 해치백 디자인으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1회 원충 시 한 200마일 정도 이제 주행이 가능하고 중국 상해 이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될 예정이 있다라고 발표 보도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좀 국내에서도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등락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봐야 될 듯도 한데요. 관련 종목도 어떤 거 볼까요? 일단은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계속적으로 점유율에 대한 부분이 뭐 테슬라가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 네. 그만큼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고 그렇죠. 있다는 네. 것을 의미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음. 이제 과연 그 산업의 성장 속에서 숫자로서 이제 나타내 줄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어디일까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네. 숫자가 나와줘야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올라갔던 부분에 있는 이런 이 프리미엄을 더욱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 향후의 주가 같은 경우에도 더 보내기 위해서라도 이런 숫자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는 그려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첨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공장 증설에 대한 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은 F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더욱더 많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사상 이 최고 신고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적으로 주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사실 첨보 같은 경우에 어제 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과연 이거를 끝까지 유지를 해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이제 생각도 많이 들었었는데 네. 이 장 종반까지 생각보다 강한 이 상승력을 지지를 해줬다는 점에서 일단 첨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업체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코스모 신소재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 볼까요? 코스모 신소재 역시 양극재 관련돼서 니켈 함유 이 부분이 높은 양극재를 이제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납품을 많이 되는 이러한 스토리인데 네. 이 코스모 신소재는 오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가가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양극재 업체 중에서. 네. 그런데 이제 오후로 가게 될수록 이러한 부분이 더욱더 강해졌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냥 2차 전지 관련돼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코스모 신소재가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자율주행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어제도 자율주행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는 움직임이 좀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라는 이 종목만이 사실상 주가가 1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는 조금 이 상승폭을 줄여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예. 역시나 뭐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움직임 폭이 상당히 적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 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현대차그룹에서 현대오토에버 오토에버.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기차에 대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좀 변화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 봐야 될 종목으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연결고리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저도 많이 기다리는 소식입니다. 애플 다음 주 아이폰 13 출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내용인데요. 알려주시죠. 네. 애플이 오늘 또 신고가 갱신을 했어요. 그러게요. 사실 신고가 갱신을 하게 되면서 왜 올랐냐라고 이제 외신에서 막 뉴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분석을 해야죠. 뭐 결국은 이 애플에서 미디어에 보낸 초대장 관련돼서 많은 이제 투자 심리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미디어의 초대장에 대한 이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전한 소식이라는 뭐 그냥 깔끔한 이제 한 장의 이런 문구로 나오게 됐던 부분이 항상 있었고요. 이런 식이죠. 예.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열리는 게 역시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개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이 뭐 통상적으로 9월에 신작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아이폰 이제 13의 이 신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이 변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신에서는 이 아이폰에 들어가는 노치 부분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제거가 될 것으로 그쵸. 예상이 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제거가 되었을 경우에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거나 아니면은 작은 구멍이 하나로만 이제 남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성통신 관련돼서도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게 되는데 네. 이 긴급 상황이 일어나게 됐을 때는 위성통신을 이용을 해서 통화 가능하게 되는 뭐 이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CNBC에서는 아이폰 13도 13이지만 그 외에도 이제 이 애플 워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에어팟 관련돼서 공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매년 신상품이 계속적으로 공개가 되었던 그쵸. 부분이 있었었고 에어팟 같은 경우에 마지막 모델이 2019년도에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업그레이드가 이제 이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애플의 이 신제품 관련돼서 웨드부시는 이제 아시아 공급 체인에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애플이 지금 아이폰 관련돼서 1.3억 대에서 1.5억 대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한 신제품이 한 40% 이상을 이제 차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이폰 12가 한 8천만 대 정도 이제 초기에 이제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한 9천만 대까지도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기에 더욱더 많은 이런 신제품에 대한 효과가 애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었고요. 그렇군요. 그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185불까지도 상향을 시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크게 보여지는 부분에서 바뀌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에도 이제 애플과 관련된 관계사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잡아주시죠. 네, 뭐 아무래도 대표적인 이 회사는 LG 이노텍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역시 카메라 모듈 쪽에서 계속적으로 애플과 많은 이제 발을 맞췄던 부분이 있었었고, 네. 뭐 3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원래 하반기 쪽에 신제품의 이러한 이제 사이클과 맞물리게 되면서 실적이 더욱더 좋아지는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는 이런 이 모멘텀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역시나 애플카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그렇죠. 다시 한 번씩 움직이게 되게 되는데 애플카가 뭐 아직 확정이 난 것이 없기는 하지만 뭐 국내에 있어서 사실 애플 밴더가 제한적인 과정 속에서는 뭐 LG 쪽이 아무래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라고 이제 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 만약 애플카랑 이제 협업이 되게 되면은 역시나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그렇겠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예. 요즘 기판 사업 관련돼서도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조금 더 작은 업체들을 보게 되면은 뭐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관련된 부품 회사로서 계속적으로 거론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예. 뭐 BH 같은 경우에는 요즘 폴더블 관련돼서 이제 삼성 쪽이랑 이야기가 나오면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뭐 전통적으로 계속적으로 애플 부품사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어팟 관련돼서 이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네. 에어팟의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거를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바로 코세스라는 업체가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사실 6월 달에도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에어팟 관련된 레이저 커팅기를 납품을 이제 했었는데 네. 애플이 워낙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시를 하거나 뉴스를 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이 뉴스 플로우도 한 줄도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하지만 이제 에어팟 관련돼서 이번에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의심을 다시 한번 더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코세스까지도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러한 내용들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